어머님, 이런 걸 왜 사오셨어요? 아람이 건강 생각 안 하세요? 기름진 건 안 된다니까요. 아람이가 좋아할까봐 사온 건데 매일 먹는 것도 아니잖니. 그럼 버릴 수도 없고 제가 먹을게요. 아람이는 이런 거 못 먹게 해야 해요. 어머님, 강아지 밥 좀 적당히 담으시라니까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미안하다. 손이 떨려서 그만. 맨날 실수만 하시면서 미안하다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앞으로는 제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오시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요. 엄마, 지연이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엄마도 좀 잘하지 그랬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문제라니. 그럼 이제 너희에게 줄 건 없다. 내가 준 집 증여 취소하고 월세 받겠다. 너희가 날 이렇게 대하니 더 줄 건 없다. 엄마, 그건 아니죠. 왜 이러세요? 민호 씨, 어머님께서 김밥을 싸오셨다던데요. 거기에 쪽지까지 있던데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김밥에 쪽지요? 아들이 늙은 엄마를 무시해서 김밥이라도 싸왔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다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니 진심인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당한 수모를 너희가 이해는 할까?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라.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도 통쾌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시어머니를 하인처럼 대하던 며느리 그 끝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들어보셨나요? 평생을 자녀를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냉대뿐이었다는 이야기요. 오늘 주인공 최영자 할머니도 그런 분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하인 부리듯 대하며 심지어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는데요. 그 뒤 최영자 할머니가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를 했는지,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오늘 사연 속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용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을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최영자입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겪어온 일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살아온 날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다고 할까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들을 풀어놓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픔과 갈등,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통해 누군가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요. 제 인생은 늘 바쁘고 고단했지만 그래도 뿌듯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아들 재민이를 키웠고 나중엔 김밥집을 여러 손님들을 맞이하며 살았으니까요.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저는 늘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재민이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며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재민이가 결혼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들 재민이를 위해 노후 자금을 털어 집을 마련해줬는데 며느리 박지연은 그 집을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여기며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죠. 그래, 며느리도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사건은 결혼 후 첫 명절 때였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집으로 초대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아, 명절에 몇 시쯤 집에 올 거니?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놓을게.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집도 가까운데 굳이 왜 오라고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저 따뜻하게 알겠어요. 엄마, 한마디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제게는 명절이 더 이상 기다려지지 않는 날이 되었어요. 아들 내외가 제 집에 온 적도 없었고 저를 초대한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상처를 받은 건 손주 아람이가 태어난 후였습니다. 아람이는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밝고 천진난만한 그 아이를 보면 힘든 일도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손주를 이용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한 번은 손주를 보러 며느리의 집에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아람이를 위해 치킨과 피자를 사갔습니다. 아이가 그런 음식을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제 손에 들린 음식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왜 사오셨어요? 아람이는 이런 기름진 음식 안 먹어요. 요즘 살도 찌고 소화도 잘 못 시켜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손에서 피자 상자와 치킨 봉지를 뺐더니 부엌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당황한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람이가 좋아할까 봐 사온 건데 매일 먹는 것도 아니잖니. 어쩌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며느리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아람이 건강은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이런 건 다음부터 사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럽더군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며느리가 그 음식을 혼자 먹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분명 손주에게는 안 좋다던 음식을 말이에요. 지연아, 아람이한테는 안 좋다더니 너 혼자 먹으면 어쩌자는 거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버릴 수도 없잖아요. 저는 어른이니까 상관없죠. 그날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보기 위해 참아야 했죠. 그런데 며느리의 태도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강아지 사료 사건은 또 다른 치욕이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강아지 목욕을 시켜달라고 부탁한 뒤 사료를 주라며 그릇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료를 조금 많이 담았다는 이유로 그녀는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많이 담으세요? 제가 분명 적당히 담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그 순간 손이 떨리며 그릇을 엎질러 버렸어요. 며느리는 그걸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제가 부탁한 게 그렇게 싫어서요? 저는 급히 사과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아예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시면서 왜 오신 거예요? 제발 다시는 오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계속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하소연했지만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엄마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더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도 결국은 며느리 편이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그들의 집에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노후 자금을 털어 마련해준 집에 대해 아들과 며느리가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행동하며 권리를 주장했을 때 저는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증여 계약을 철회하고 월세를 받기로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통보한 뒤 그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길 바랐지만 처음엔 그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김밥집에서 단골 손님들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결혼하더니 엄마를 완전히 무시하네요. 며느리도 사람 취급 안 해줘요. 그 이야기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반격은 제게 새로운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저의 관계는 그 뒤로도 여러 갈등과 반전을 겪으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겪은 아픔과 복수를 통해 여러분도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들의 집에서 그렇게 쫓겨난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웠던지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손주를 보고 싶었던 제 마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무시당했고 저는 마치 제 자리를 잃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제 편을 들어줄 거라는 아주 작은 기대가 있었거든요. 전화를 받은 아들은 처음엔 무심하게 무슨 일이야? 엄마라고 물었어요. 저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오늘 내 집에서 정말 힘든 일을 겪었어. 지연이가 너무하더라. 치킨이랑 피자를 사갔더니 혼자 먹고선 나중엔 강아지 사료를 쏟았다고 화내더니 나보고 다시는 집에 오지 말래? 그런데 아들은 제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한숨을 쉬며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지연이도 요즘 많이 힘들어. 엄마가 왜 그런 말을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 재민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가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 지연이는 늘 저한테 잘해주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엄마랑만 문제가 생기겠어? 엄마가 조금 더 잘하지 그랬어.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제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제 잘못이라는 말밖에 듣지 못한다니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도무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냉대와 아들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속이 상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하인처럼 대하지? 그 생각이 들자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에게 당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
손주를 보러 갔던 날의 일들, 그리고 사소한 말다툼 속에서도 저를 무시했던 태도들까지 모두 선명하게 떠오르더군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털어 마련해준 집을 더 이상 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느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 결정을 내려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지금 증여를 철회하고 월세 계약으로 전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고요. 그 말에 조금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걸 왜 해야만 하는지, 아들에게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지 속이 복잡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더 이상 무상으로 빌려줄 수 없고 앞으로는 월세를 받을 거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뒤에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결정일까? 혹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제 생각보다 더 냉담했습니다. 아무런 전화도 메시지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제 결정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김밥집을 운영하며 단골 손님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하네요. 며느리는 하인처럼 대하고요. 처음엔 조심스레 꺼냈던 이야기였지만 한두 명에게 말하다 보니 금세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 씨 할머니네 아들이 엄마를 무시한다더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더라. 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저를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고 분노를 대신 표출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아들이랑 며느리는 놔두세요.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럴 수 있죠? 그런 위로의 말들이 저를 조금씩 다독였지만 여전히 속이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발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회사에 김밥을 싸들고 찾아가기로 한 거죠. 아들의 무관심과 며느리의 냉대를 직원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김밥을 회사로 가져가며 직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민이 엄마입니다. 요즘 재민이가 저를 만나주지 않아서 이렇게 김밥이라도 싸서 왔어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아들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여러분도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김밥에 끼워 넣은 쪽지를 읽었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털어 집을 마련해줬지만 그들은 저를 하인처럼 대하며 무시합니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의 일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제 아들은 회사에서 큰 곤란을 겪었고 며느리는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들의 진심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자신들의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쇼인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들의 요구에 응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의 행동이 진심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죠. 아니면 또다시 실망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게 먼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발단의 끝에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새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며 저만의 길을 걷기로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모든 갈등 속에서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후 제 마음은 한동안 복잡했습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떨렸던 목소리가 진심이라면 저는 용서를 하는 게 맞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정말로 저를 향한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연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가 김밥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어딘가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작은 바구니에 과일을 담아왔더군요. 어머님, 제가 왔어요. 아람이 유치원 보내고 잠깐 시간 나서 들렀어요. 저는 반가운 척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게 무슨 의도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녀가 바구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님 많이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과일 바구니를 받아 들고 며칠 동안 고민했던 그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변하려는 걸까? 아니면 단지 나를 달래기 위해 형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 이제부터 김밥집 좀 도와드릴게요. 월급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제가 어머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갚아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며느리와 함께 일한다는 게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태도가 조금 진지해 보였기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월급은 줄 수 없지만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한번 해봐.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매일 김밥집에 나와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야채를 썰 때마다 모양이 일정치 않았고 김밥 말기도 엉망이었습니다. 한 번은 손님들이 몰려오는 바쁜 점심시간에 며느리가 실수로 김밥 재료를 모두 쏟아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렇게 하면 다칠 수도 있어. 천천히, 조심히 해야지.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빨리 배울게요.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며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곰곰이 떠올렸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진심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제 비위를 맞추려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변하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와 함께 김밥집에서 일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말 때도, 야채를 썰 때도 손이 더 익숙해 보였고,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미소를 짓는 모습도 전보다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진심이라면 왜 이제야 이런 노력을 하는 걸까? 왜 그동안은 그렇게 냉대했으면서 이제 와서 변하려는 걸까?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김밥집 단골 손님들이 며느리를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요즘 얼굴도 밝아 보이고 어머님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골 손님들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녀가 진짜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단지 사람들 눈치를 보고 행동을 바꾼 걸까요? 며느리가 김밥집 일을 돕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고 한 번은 봉사활동에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봉사활동 현장에서 며느리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눠주고 작은 대화도 나누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변하려고 하는 거니? 아니면 단지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러는 거니? 그녀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냥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시작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깨달은 걸까? 아니면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또 다른 말일 뿐일까? 며느리가 변한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지연이가 어때요? 저한테도 많이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래, 나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 엄마, 지연이가 정말로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들의 행동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며느리와 함께한 날들은 제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줬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김밥집에서도 봉사활동에서도 그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그 모습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조심스러운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결국 시간이 증명할 거라는 사실이요.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면 결국 다시 멀어질 것이고, 진심이라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겠죠.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문은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김밥집에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꾸준히 변해가고 있었고, 손님들 사이에서도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김밥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손님들은 제게 사장님 아들, 며느리한테 너무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며느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보기 좋아요. 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변한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일까? 그 의심은 어느 날 다시 강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밥집에 며느리가 혼자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재료를 사러 시장에 다녀오던 길에 우연히 김밥집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리 굳어 있었고 통화 내용이 약간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이제는 완전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녀가 진심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연기하고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줬던 모습과 통화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제 마음을 뒤흔들었죠. 내가 너무 쉽게 믿었던 걸까? 아니면 그 말을 내가 오해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녀의 계산 속에 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저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모진 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심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이 작은 도발에도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졌을 때 저는 일부러 쌀쌀맞은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받은 상처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진 않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다 용서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이 당연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데 어머님께서 쉽게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걸 조금씩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말투도 모두 진심처럼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통화 내용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며느리의 태도와 행동은 여전히 꾸준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밥집에 나와 일을 도왔고 저와 함께 봉사활동도 다녔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며 예전에 냉담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김밥집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녀는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즘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혼나기도 하지만 그게 다 저를 위해 그러시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고 오히려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의심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요즘 많이 노력하는 거 아시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진짜 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둘이 짜고 친 연극일까요?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보며 고민하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밥집의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저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최영자 씨 맞아요? 아드님과 며느리 얘기를 온 동네에 떠들고 다녔다면서요? 그녀의 말에 김밥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여성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 여성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딸, 그러니까 강신 며느리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강신이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 애가 동네에서 왕따가 됐다고요. 그녀는 며느리의 친정엄마였습니다. 며느리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를 비난했지만 저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며느리의 행동을 옹호하며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잘 알아요. 친정엄마한테는 제가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머님께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요즘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그녀의 눈물과 말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는 그녀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또 다른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직접 손수 만든 김밥과 음식을 싸서 봉사활동에 나섰고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상황을 모면하려는 계산된 행동일 뿐인지 말이죠. 그 진실은 결국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진짜로 변한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또 다른 거짓일까? 그 고민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과 말을 조금 더 지켜보며 그녀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기로 말이죠. 며느리와 함께 김밥집에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꾸준히 변해가고 있었고 손님들 사이에서도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김밥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손님들은 제게 사장님 아들, 며느리한테 너무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며느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보기 좋아요. 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변한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일까? 그 의심은
어느 날 다시 강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밥집에 며느리가 혼자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재료를 사러 시장에 다녀오던 길에 우연히 김밥집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리 굳어 있었고 통화 내용이 약간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이제는 완전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녀가 진심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연기하고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줬던 모습과 통화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제 마음을 뒤흔들었죠. 내가 너무 쉽게 믿었던 걸까? 아니면 그 말을 내가 오해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녀의 계산 속에 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저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모진 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심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이 작은 도발에도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졌을 때 저는 일부러 쌀쌀맞은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받은 상처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진 않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다 용서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이 당연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데 어머님께서 쉽게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걸 조금씩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말투도 모두 진심처럼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통화 내용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며느리의 태도와 행동은 여전히 꾸준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밥집에 나와 일을 도왔고 저와 함께 봉사활동도 다녔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며 예전에 냉담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김밥집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녀는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즘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혼나기도 하지만 그게 다 저를 위해 그러시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고 오히려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의심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요즘 많이 노력하는 거 아시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진짜 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둘이 짜고 친 연극일까요?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보며 고민하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밥집의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저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최영자 씨 맞아요? 아드님과 며느리 얘기를 온 동네에 떠들고 다녔다면서요? 그녀의 말에 김밥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여성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 여성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딸, 그러니까 강신 며느리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강신이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 애가 동네에서 왕따가 됐다고요. 그녀는 며느리의 친정엄마였습니다. 며느리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를 비난했지만 저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며느리의 행동을 옹호하며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잘 알아요. 친정엄마한테는 제가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머님께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요즘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그녀의 눈물과 말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는 그녀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또 다른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직접 손수 만든 김밥과 음식을 싸서 봉사활동에 나섰고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상황을 모면하려는 계산된 행동일 뿐인지 말이죠. 그 진실은 결국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진짜로 변한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또 다른 거짓일까? 그 고민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과 말을 조금 더 지켜보며 그녀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기로 말이죠. 며느리와의 관계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은 지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꾸준히 김밥집 일을 돕고 있었고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손님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 모든 행동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아람이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열려요. 꼭 오셔야 해요. 아람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며느리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저를 초대하는 건 처음이었기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손주의 행사에서 저는 늘 제외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초대가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저는 손주의 얼굴이 떠올라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며느리는 아침부터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차 안에서 저를 배려하는 말투와 행동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광경은 저를 또다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친정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히더니 냉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지연이가 어머님까지 부를 줄은 몰랐어요. 그 한마디는 저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저를 초대한 자리였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저를 초대하는 게 그녀의 진심이었다면 친정엄마의 이런 태도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손주가 뛰어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있어서 제가 발표도 잘했어요. 손주의 밝은 미소를 보며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와 그녀의 친정엄마가 나누는 속닥거림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저를 힐끔거리며 짓는 표정들이 제 의심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람이가 정말 기뻐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오늘 나를 초대한 이유가 뭐니? 왜 갑자기 나를 부르게 된 거야? 며느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차를 길가에 멈추고 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떤 의도로 어머님을 초대했는지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람이를 핑계 삼아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려면 이런 작은 노력들이 아니라 진짜 변해야 한다는 걸요.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화가 정말로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집에 데려다 준 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변화와 그동안의 행동들을 떠올리며 과연 그녀를 믿어도 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연이가 요즘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그걸 좀 더 좋게 봐주셨으면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거만함과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지연이가 이렇게 노력하게 된 것도 다 저희가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께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왜 친정엄마는 이런 태도로 나를 대하는 걸까요? 혹시 며느리와 친정엄마가 여전히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뒤 저는 김밥집에 혼자 나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며느님 요즘 많이 좋아지셨죠? 제가 봐도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의 고민과 갈등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손님의 말처럼 며느리가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제가 그녀의 진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이 모든 게 단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연극이니?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제 진심을 믿어주실지는 어머님의 선택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제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이번에도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나는 아직 너희를 완전히 믿을 수 없어. 너희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시간이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 대화를 끝으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진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것만이 제 의심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변화가 진짜라면 결국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절대 내 마음을 쉽게 열지는 않을 거야. 제 마음속의 결심은 단단해졌지만 여전히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결심한 뒤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김밥집 일을 돕고 있었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의 의심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김밥집에 도착해 주방 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와서 주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녀는 제가 도착한 뒤에 일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먼저 와서 준비하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항상 수고하시니까 오늘만큼은 제가 다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녀가 변한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속이기 위한 연극일까? 마음 한편에서 불신이 또 고개를 들었지만 일단 그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날 김밥집은 평소보다 더 바빴습니다. 손님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었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손님들을 응대했고 때때로 저를 도와 주방에서도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한 단골 손님이 그녀를 보고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며느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보기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 진짜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말 그녀가 변한 걸까요? 손님들의 칭찬은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 앞에 서 있더군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든 그들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희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고 며느리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이건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어머님께 저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어서요.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손편지와 함께 아람이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앨범이 있었습니다. 손편지에는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글에는 눈물이 묻은 자국까지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참 동안 손편지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보여준 변화는 분명 이전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을 완전히 믿어도 될지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손주의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나의 의심과 고집이 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손주 아람이는 늘 밝은 웃음으로 저를 반겼고 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아, 재민아, 너희가 그동안 보여준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너희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한 것도 느껴지고 나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알겠어. 그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도 그동안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나 봐. 그 순간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린 걸 알기에 그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저는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서로 노력하면서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가자.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김밥집 일을 도왔고 봉사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손주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몇 달이 더 흐른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시 집 소유권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집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 너희가 앞으로 나를 더 이상 홀대하지 않고 손주와 함께 나를 자주 찾아와야 해. 약속할 수 있니?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기에 저는 마음속 깊은 응어리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의 생일날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모두가 모여 웃으며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저는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서로 아픔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다시 화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존재. 그날 밤 저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를 보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너희를 믿어보려고 한다.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결국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평생 희생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냉대한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오늘 사연이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최영자 할머니처럼 대응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희 채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다음에도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